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네, 오늘 강의 마지막인데요. 네, 그간의 강의 한번 요약해 주시면 좋겠어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과학기술자라고 할 수 있는 세종대왕이 최고의 심혈을 들여 만든 작품이 훈민정음입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의 해설집, 훈민정음 해례를 한자와 정음으로 발간하고 중국의 자전 홍무정원의 발음을 표기해 줌으로써 훈민정음이 비단 조선 백성뿐 아니라 인간이 구강으로 만들어내는 소리를 모두 표기할 수 있음을 보이려 했습니다. 한글공학은 세종대왕의 작품을 컴퓨터 기술을 기반으로 재해석하여 그 혜택을 전 인류가 누리도록 하자는 목적으로 2010년 카이스트 한글공학연구소에서 시작한 학문적 노력입니다. 당시 연구소장이었던 필자는 2022년 11월부터,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 선진사회 만들기 연대 유튜브를 통해 그간의 연구 성과를 요약해 발표했습니다. 이 취지는 한글공학 제1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1강의 일부에서는 한글은 훈민정음의 개정판으로서 사람의 말소리를 도형화하고 이를 다시 소리로 재생시키도록 하는 공학기술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말소리를 직접 표기하는 한글은 단어의 철자를 적는 데 쓰이는 알파벳과 사람의 생각을 글자로 나타내는 한자하고 비교가 됩니다. 한글은 말소리를 직접 표기한다 그런 거죠. 그것이 1강 1부에서 한 말이고 2부에서는 한글의 재미있는 특성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아버지, 아버지, 아바지 다 모두 알아듣는데 영어의 father 이거는 스펠이 하나만 틀려도 짐작조차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글은 여유가 있어서 한글 공학은 일반 공학에 비해 허용 오차를 넉넉히 잡을 수 있어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1강 2부에서 드린 말씀이고 3부에서는 한글 공학의 응용 기술의 하나로 다언어 사전을 제시했습니다. 다언어 사전의 원리는 이 상자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이, 영어의 보이는 영한사전에 가서 찾아봐야 되고 이건 이제 중국어라고 시아오니엔인데 이거는 중국어 사전에서 가서 찾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보이에다가 한글로 보이라고 발음을 적어요. 거기서 같이 붙이는 거예요. 두 개를. 그 다음에 시아오니엔에다가 시아오니엔이라고 한글로 발음을 써서 이렇게 붙여서 하나의 단어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모두 하나의 DB에다 집어넣으면은 한글로 검색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도 한글로 검색하고 중국어도 한글로 검색하고 이게 다언어 사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는 얘를 영어와 중국어만 들었지만 뭐 다른 언어도 여기다 다 집어넣어도 한글 하나만 가지고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언어 사전, 이 다언어 사전을 잘 발전시키면은 다언어 동시 통번역도 가능합니다. 지금의 통번역이라는 것은 두 개의 언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한글로 번역해준다든가 한글에서 영어로 번역해주는 일방 통행인데 이렇게 다언어 사전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한목에 어느 쪽이든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네, 1강은 한글공학의 소개였는데요. 그럼 2강의 요지는 무엇이었을까요? 2강에서는 새로운 표기법 한글 20이라는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글 20의 목표는 한글 표기로 외국어를 변별력 있게 표기하자는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중국의 이 작을 소자 이거는 중국어로 샤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릴 소자는 샤오 이거는 이제 권설음이라고 그래가지고 혀를 돌리면서 하는 건데 이걸 우리 한글로만 지금 한글로만 표시하면 둘 다 샤오라고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변별력 있게 하나는 샤오 시옷 야로 하고 하나는 시옷 리얼 아로 했어요. 그러면 이건 시옷하고 리얼하고 섞어서 발음하라는 건데 아직 설명이 안 됐습니다만 이제 합자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권설음을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체계 있게 한글을 다시 만드는 게 한글 20입니다. 이 한글 20은 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표에서 자음, 한글의 자음은 14개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지읒, 히읗, 이응, 키읔, 티읒, 치읒, 피읍 이 14개인데 사실 키읔, 티읒, 치읒, 피읍 이거는 복합자음이라
빼고 기역은 뭐 기역 플러스 히읗하면 얼마인지 소리가 되니까요. 그럼 빼면은 열자만 남아요. 자음에. 모음도 지금 모음이 열자인데 아야 어여 오여 우여 쭉 열자인데 이 중에서 야, 여, 요, 유는 이건 복합 모음이에요. 야는 이 플러스 아 하면 되거든요. 이야. 굳이 이거를 기본 모음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이야 두 개 합하면 되니까. 그 대신 이, 에, 이,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하늘 아나 아래아라고 그러는데 이 네 개의 모음은 단모음이라 어떻게 합쳐서 되지 않는 그런 단모음이거든요. 이거는 기본 모음에 넣어야죠. 그래서 이것도 지어보면 딱 10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음 10개, 모음 10개를 기본으로 하자. 이런 그 문자 시스템을 한글 20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2강 1부에서 한 얘기고 2강 2부에서는 자음과 모음이 각 10개이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을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아까 표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위에 그 코드가 있잖아요. 기역은 1, 니은은 2 이런 식으로. 또 모음은 2가 1, 아가 2 이런 식으로 배치해서 이 자음과 모음을 10개의 숫자로 나타낼 수 있게 했습니다. 이걸 이제 코드화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코드화되면은 사실상 유니코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유니코드라는 것은 뭐 좀 더 전문적인 수로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지만 간단히 말하면은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게 세상의 모든 글자에다가 코드를 하나씩 준 거거든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이것도 전부 코드가 따로 컴퓨터가 읽는 코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잡한 코드 대신 그냥 0부터 9까지 9개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소리를 숫자로 바꿔놓는 걸 수치화, 영어로는 디지타이즈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그 기역, 니은, 아야, 어여 이걸 전부 숫자로 바꿔버리면은 자동적으로 수치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한글이 수치화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한글을 수치화한다는 얘기는 소리를 수치화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한글은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말소리를 수치화하려면은 지금 기술로는 음파를 물리적으로 측정하는 고도의 기술 장치가 필요합니다. 녹음기가 바로 그거죠. 녹음기 안에 우리가 뭐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아주 정밀한 기계 장치가 있어가지고 우리 말을 음파로 고쳐가지고 수치화해가지고 녹음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0부터 9까지 숫자로 수치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어떻게 자연계의 그 복잡한 현상을 간단하게 0부터 9까지 수치로 하냐. 이건 이제 고지 들리지가 않는데 세종대왕은 사실 국왕의 움직임을 연구해가지고 여기서 일어나는 거하고 소리에 진동하고 이걸 해석해서 도형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연 현상에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운동량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눈으로 안 보이는 거를 공식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계산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글이 공학기술이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이 자연계에 소리 나는 것을 간단한 도형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치화를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숫자라는 건 뭡니까? 기역, 니은은 그냥 하나의 덩어리지만 숫자는 그 연속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정밀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1로 안 되면 11, 뭐 1.1, 1.05 이런 식으로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음이 발견되더라도 같은 방법을 연장해서 숫자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뭐 11이 아니고 12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글 20은 음성 발음 기호로 쓸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뭐냐면 IPA라고 있어요.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어 시간에 가서 발음기호 배우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IPA 일부인데, IPA는 이 그림에서 보듯이 IPA는 예를 들어서 비읍 소리 나는 IPA는 P가 있고 B가 있고 베타가 있는데 이게 뭐 다른 소리를 나타내죠. 비읍이지만. 근데 우리 한글 20이라면은 이응 비읍, 이건 이제 비읍을 연하게 하라는
약하게 하라는 얘기고, 그거보다 조금 더 세게 하라면 이응, 비읍, 비읍, 이응, 비읍, 비읍, 쌍비읍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조합해서 그 소리의 강도를 표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IPA보다 훨씬 더 융통성이 있고 쉽게, 그리고 이해도 빠르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2강 2부에서 얘기한 거고요. 2강 3부에서는 한글 20을 이용해 가지고 영어와 중국어 발음을 표기하는 걸 실제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는 다시 반복은 안 하지만 간단합니다. 몇 가지 안 돼요. 중국어에는 뭐 5가지 표기만 다시 도입하면 중국어를 거의 완벽하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글하고 합쳐서. 그리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개만 집어넣으면 변별력 있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3강에서는 한글 20의 세계화 전략을 말씀하실 건데요. 네. 그 내용을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글 20을 제가 발표를 했지만 사실 상당히 경이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뭐 훈민정음은 28글자고 한글은 24글자인데 20개만 가지고도 더 변별력 있게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고 또 이게 공학적으로 굉장히 유리합니다. 수치화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를 활용을 하려면은 사람들이 우선 한글 20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한글 20이 빨리 전파되도록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세계화 전략입니다. 그래서 3강 1부에서는 한글 20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중국어를 배울 때 한글로 발음을 표기하자 이겁니다. 중국어를 지금 배우는 사람들은 로마자 병음으로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사실. 한글보다. 한글 20으로 배우면 훨씬 쉽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어 배우는 사람들이 한글 20을 써서 발음을 배우면은 한글 20이 세계화 잘 되겠죠. 그게 한 가지고, 그게 3강 1부에서 한 얘기고요. 3강 2부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사전이 없어요. 그래서 한글에 기반해서 사전을 만들 때 배우는 사람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제가 체크 입체 사전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중국어 사전을 찾으려면은 한자를 써서 찾든가 그렇지 않으면 병음으로 찾는데 뭐 한글과 병음으로 찾아볼 수도 있게 했고 한국어 한자 하늘 천을 중국어는 TN이라고 그러는데 천으로도 찾아볼 수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찾아볼 수 있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 글자의 음과 훈을 꼭 보여주고 한자라는 건 그 하나씩 획을 뜯어보면 의미가 있거든요. 그 획을 풀이해서 한자의 뜻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자의 활용도 보여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이 사전을 써서 공부를 하게 그렇게 제가 그 사전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요 표는 그 중국어가 이제 HSK 5급이라고 그러는데 HSK 5급이면은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건 뭐 중학교 정도는 되는데 이 5급에서 쓰는 한자를 전부 한자와 한자 수로 그걸 전부 찾아보면은 365개의 음절이 있어요. 음절마다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요거는 그 365개 음절 중에 14번째 꾸오라는 음절인데 이 꾸오에는 이 지금 표를 보면은 칸이 4칸으로 써가지고 1상한, 2상한, 3상한, 4상한 있는데 여기에 그 1성, 2성, 3성, 4성 한자를 배열한 거죠. 이 사전은 지금 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하면은 시중에서 사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더 좋은 값으로 지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강 3부에서는 말소리 연주기. 이게 말소리 연주기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피아노 건반을 막 두들기면 음악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키보드를 막 두들기면 말이 나오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면은 한글 20은 자음이 10개이기 때문에 10개 자음 단추를 만들고 모음은 모음대로 단추를 만들어 가지고 자음과 모음을 한목에 이렇게 치면은 자모가 결합이 돼서 발음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한글 20 자판입니다. 보시다시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했고 이음까지 10개의 자판, 그 키보드가 있어요. 그 글자 단추가 있고 요 옆에는
천지인인데 천은 가운데 놓고 이는 양쪽에 놓고 지를 아래 위로 놔가지고 아를 하려면은 이 왼쪽 인내 천을 합하면 우리가 아자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을 누르면서 이 아를 동시에 누르면 가 이렇게 소리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 이게 만들어진 제품은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또 3강 4부에서는 한글 20으로 전 세계 점자를 대체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점자는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점자로다가 왼쪽 그 6개 점은 지읒을 나타내고 그 다음 3개 점 요거는 그 다음에 이건 미음, 지읒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점자로 하는 것보다 한글로 이렇게 좀 튀어나게 하면은 시각장애인들이 만져서 지읒을 아는 게 요 점 2개가 지읒이다 이렇게 아는 것보다 훨씬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점자를 없애고 아예 튀어나온 한글로다가 풀어 써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굉장히 쉽고 좋은데 한글이기 때문에 뭡니까?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영어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영어도 I am a boy라고 한글로 점자로 쓰면 되는 거죠. 점자 대신 이렇게 한글로 표기하면 되는 거죠.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 점자를 한글 20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일부에서는 우리 글자가 아닌 우리 말에 집중합니다. 우리 조상은 12,000년 전 해 뜨는 동쪽을 찾아 한반도에 정착하여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동양의 한자 문화와 서양의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세계 최고의 문자인 훈민정음을 발명하여 말을 갖고 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언어는 없습니다. 앞으로 잘 다듬고 격을 높여 세계인이 모두 사랑하는 언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4강 2부에서 향후 지향해야 할 언어 정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한글 정책입니다. 한글 정책을 제대로 세워 훈민정음 해례에 버금가는 책으로 정리하여 세계에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글의 발음 표기 기능을 훈민정음에 준하는 수준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한글공학은 이를 성취시킬 하나의 수단입니다. 이외에 한자 정책 그리고 언어산업 정책도 2부에서 다루었습니다. 마지막 3부에서 강의를 요약했습니다. 그 골격은 표와 같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제목이 있으시면 이 표에서 찾아서 다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제 강의는 전부 끝났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들으시다가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든지 직접 알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해드리고 혹 기회가 되면 다시 강의를 연속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